안녕하세요.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. 오늘은 부득이한 경우에 자연 치아를 상실하였을 때, 예를 들어서 이를 뽑았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, 그 치아를 뽑은 상태에서 치아를 상실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그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고정식 인공 치관, 상당히 어려운 단어이기는 한데 이제 보통 흔히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어금니를 하나 뽑았을 때 그 어금니를 뽑은 자리를 메꾸기 위해 그 어금니 주변에 그 이들을 갈아서 크라운을 씌우면서 그 이를 뽑은 자리에 가짜 크라운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런 방식의 이제 치료가 되겠는데, 이제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나오기 전에 할 수 있었던 치과에서는 가장 많이 선호를 했던 그런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. 이제 이가 몇 개나 뽑았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고,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고요. 그리고 그 주변 조직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런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겠는데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를 여러 개 뽑은 상태에서는 그만큼 그 주변 치아를 더 많이 사용을 해서 크라운을 씌우고 브릿지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런 고정된 그런 보철물을 만들 수밖에 없겠는데요.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시간이 지나서 브릿지를 지탱을 하고 있는 치아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 모든 브릿지 전체를 다 드러내고 이게 다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좀 부담감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 또 브릿지라는 그런 치료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, 이가 하나 빠졌는데 왜 주변 이를 다 갈아서 굳이 그렇게 치료를 하느냐. 그거는 정말로 맞는 말씀이세요.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해서 그 주변 치아나 조직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. 도저히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브릿지 자체도 나쁜 치료는 전혀 아닙니다. 이제 다만 그 건강한 이를 이렇게 많이 좀 갈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, 그 이 뿌리 속에 존재하는 신경 쪽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신경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브릿지를 지탱을 하고 있는 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브릿지를 다 드러내고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, 혹시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 이를 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옵션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많은 이가 상실이 되었을 때, 많은 이를 발치를 하였을 때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틀니라고 하는 그런 그 보철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틀니도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, 부분 틀니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체 틀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부분 틀니라고 하는 것은 이가 주변에 많이 이제 발치가 된 상황이고, 하지만 이가 몇 개 정도는 이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, 쉽게 말하면은 남아 있는 이로 그 부분적인 틀니를 만들고 그 부분 틀니가 남아 있는 이들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. 여전히 틀니이고요. 틀니이기 때문에 매번 식사 후나 주무실 때 꼈다 뺐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 틀니를 걸어 놓은 그런 이들이 관리가 잘 되지가 않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,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남아 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치아들도 어떤 경우에는 뽑아야 하기 때문에,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또 새로운 부분 틀니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
전체 틀니는 말 그대로 이 모든 이를 다 뽑았을 때, 그래서 다른 그런 치료 옵션이 전혀 없을 때 전체 틀니를 하게 되겠는데요. 많은 분들이 그 위의 턱 위쪽에 틀니를 만들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음식을 그래도 좀 편하게 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지만, 아래쪽에 전체 틀니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래턱은 말을 할 때나 웃을 때 항상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혀도 있고 그 주변에 이런 근육들이 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틀니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착이 돼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 전체 틀니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자연 치아는 살려서 살릴 수 있는 이는 조금이라도 몇 개라도 더 살려서 부분 틀니를 하는 것이 전체 틀니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로 대처를 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겠는데요.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많이 그 정보를 많이 얻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, 임플란트 치료를 직접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그런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는 그 타이타니움으로 만든 금속 재질의 그 치아 모양, 뿌리 모양의 그런 나사 같은 그런 그 이물질이죠. 그런 기둥을 그 사람 턱뼈에다가 이식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임플란트가 그 뼈와 완전히 융화가 돼서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실시한 다음에 그 위에 그 자연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그 안착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. 이를 뽑은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 처음에 왜 뽑았는지에 따라서 이 임플란트 치료도 뭐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풍치가 있어서 잇몸 질환이나 그런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이나 잇몸뼈가 다 녹아내려서 이를 굳이 부득이하게 이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임플란트를 하기도 어떻게 보면은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잇몸이 건강하지가 않고 잇몸뼈가 이렇게 그 풍부하게 존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, 뼈를 보강을 하는, 뼈를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그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요. 그래서 뭐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넣고 수술을 하고 보철물을 만든 이후에 만약에 그 주변에 또 잇몸 질환이 존재를 한다면은 임플란트 주변에도 잇몸 질환 이런 그 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공리에 치료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까지 여러 가지 치료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그 치료 방식이 다 좋은 치료 방식입니다. 다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연 치아를 그래도 최대한대로 살리는 것이 제일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고, 부득이한 경우에 자연 치아를 발치를 했을 때에는 그 상황에 알맞는 이 그 발치가 된 치아 위치와 개수와 그리고 그 주변 조직이 얼마만큼 건강한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계획이 달라지겠는데요. 이런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이런 여러 의사들과 전문의에게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항상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. 오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또 다음에 다른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